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피는 계속 오르는데 환율은 왜 도대체 떨어지지 않을까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소폭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계엄령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위기 수준으로 환율이 치솟았는데 지금은 계엄령인가요? 그것도 아닌데 환율이 그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위기인 이유가 뭘까요? 1,500원을 바라보고 있는 환율은 정말 여러 가지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국면보다 더 나쁘고 작년 계엄령 사태 때보다 더욱더 나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는 계속 한국 경제가 좋다고만 얘기하고 있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수입 원가가 상승하고 물가 압력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마진 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소비는 오히려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세금 끌어다가 민생 소비 쿠폰 뿌리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지원책과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현재 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요? 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고환율로 인한 누적 피해가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위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렛츠고! 한국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했어도 여전히 한국과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 굳이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어지겠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정권에서는 서민 위하는 척하면서 가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해놓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서민 경제를 위하는 척하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금리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오히려 동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때부터 금리를 올릴 때 올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내렸습니다. 누구보다 기득권층을 위하고 부동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바로 이창용 한은 총재입니다. 이건 정말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서민을 위했을까요? 저는 부동산만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후퇴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지표 보겠습니다. 한국 M2 통화량입니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시기에 계속 증가해야 될 게 아닌데 정말 꾸준하게 마치 금 차트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고 있다는 거고 통화량이 어느덧 4,400조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에도 1,400원 이상이고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녹이고 있는데 본인들 부동산 방어하느라 국민 세금을 녹이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와야 할 부동산은 어떻게 해서든 인공호흡기 달아서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요? 국민 세금으로요.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려도 한국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서민들은 더 추락하고 그 돈들은 다 부자들과 기득권층에게 쏠려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M2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를 한번 합쳐서 보면 역사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시중에 M2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계속 상승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M2 증가량이 확 줄어들면 소비자 물가도 내려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M2 증가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그대로입니다. 환율도 1,400원이 넘는 상황이 정말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소비자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정말 이상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논리를 보면 이렇게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 여력이 커지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M2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상합니다. 왜일까요?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바로 소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저축이나 부채 상환 등으로 돈이 흘러가 버리면 당연히 물가가 안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고 또한 돈이 이렇게 풀렸어도 모든 돈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로 내수 경제로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물가 상승이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 원화 가치가 바닥이라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서민들은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M2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유통 속도는 당연히 상승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통화유통 속도가 이렇게 살아나야지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국은 통화유통 속도가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서민 위하는 척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통화유통 속도는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는 걸 보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대출 부추기고 부동산 부양 정책들을 내면서 영끌한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게 했고 결국 이자 놀이하는 은행이 배부르고 있고요. 극히 일부 기득권층들에게 돈이 다 쏠려가고 있는 겁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오히려 통화유통 속도가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니죠. 자, 한국 국채금리 10년물입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언론에서 그렇게 한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국채 금리는 반대로 올 초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입니다. 세수 부족 그리고 복지 지출 확대 등의 이유로 더 많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 같다는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고요. 최근 소비 쿠폰, 이런 각종 지원금 상당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다 누구 돈으로요? 미래에 갚아야 할 세금으로요. 재정 지출 확대가 우려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에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압박이 커지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늦어지면서 외국인 또 국채를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경제가 좋다는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반면에 미국 국채 10년물을 보면 트럼프는 취임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높으면 정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국가의 신뢰도도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자금 조달 비용도 줄이고 있고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역행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당대표 시절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만 돌파해도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엄청나게 지난 정부를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400원을 오랜 기간 돌파하고 1,450원까지 돌파한 상황에서 계속 국채 발행으로 돈만 풀면서 환율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높아도 작년처럼 국가경제 위기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 내년 선거가 있고요.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언론은 얘기해야 되니까요. 정말 착시 효과가 장난 아닙니다. 자, 누구보다 정치 편향적인 사람, 이창용 하는 총재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제는 환율 수준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분은 그 누구보다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고요. 결국 현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고 현 정부의 목소리를 이창용 하는 총재 입을 빌려서 더욱더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 현재 환율 수준이 위기인지 뉴노멀인지 묻는 말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뉴노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 우리나라 관세 문제,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선을 외부로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국민을 위한 한국은행 총재가 맞을까요? 가계부채 그리고 한국 경제를 후퇴시켰던 1등 공신 중 한 명입니다. 현재까지 말한 것 이외에도 엔화 약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상대적 강세 또한 한국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는 등 많은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한국 경제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맞을까요? 미래 자원을 다 땡겨와서 내가 정치하는 시기에 한국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 이거 같기도 한데요. 분명한 건 작년 계엄령 사태 때 환율이 정말 위기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